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그 이제 SR을 하는 과정이 초반 과정 이제 논문 쓰기 전까지의 과정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주제 선정이고 여러분이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그 주제 선정이고 두 번째가 주제를 골랐으면 이제 그걸로 검색어를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가 그 검색어로 검색을 한 다음에 나오는 결과를 엑셀로 뽑아서 정리하는 단계예요. 가지고 지금 주제 선정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걸로 이제 검색어를 어떻게 만들고 또 그걸 어떻게 엑셀로 뽑아서 정리를 하는지까지 오늘 알려드릴 거고 그 과정이 한 2주 정도? 네, 2주 정도 있으면 2주 정도 진행하고 정리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그 논문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논문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몇 조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그 이미 주제를 어느 정도 정한 조도 있고 지금 찾고 있는 조도 있는데 일단 주제를 정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색어를 짜야 돼요. 그래서 피코라고 하는데 이제 뭐 TS랑 SD까지 같이 하긴 하는데 보통 피코를 많이 하고 특히 한의계 쪽에서는 T랑 S가 이렇게 좀 의미가 없어가지고 피코에 SD까지 하는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코가 어쨌든 간에 검색어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고의 흐름이 진행이 돼야 돼요. 이제 추상적인 질문에서 구체적인 질문으로 갔다가 그걸 구조화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임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공부를 하다가 의문점이 생기면은 글루코사민이라는 약이 골관절염에 좋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면 이거를 구체적인 질문으로 만들어요. 이제 여기서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 이 두 개가 뭐 비슷한 약이겠죠. 얘네가 엔세이드에 비해서 골관절염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변한 건 이제 글루코사민하고 콘드로이친을 늘었다는 거 그리고 엔세이드라는 이제 비교군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골관절염에 좋은가가 골관절염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아웃컴이 좀 더 명확해졌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조화를 시키는 건데 자 그러면 P코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P는 Patient Population Problem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환자의 상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여러분 중에 지금 소아 틱장애였나요? 틱장애를 주제로 했던 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P가 소아로 정했나? 어쨌든 틱장애 보통 소아에 많으니까 소아인데 틱장애인 애들이 이제 페이션트에 들어가겠죠. 이 P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골관절염 환자 중에 무릎이나 엉덩이 그리고 무릎뼈, 넙다리뼈 이쪽에 골관절염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상을 정하고 자 인터벤션을 정하는데 인터벤션은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보고자 하는 치료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글루코사민하고 콘드로이친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루코사민 치료만 볼 수도 있고 콘드로이친 치료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같이 치료하는 병합 치료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직장의 그룹은 제 기억상에 아마 다니엘 허브 추출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이쪽에 한약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치고 자 그럼 컴파리즌을 보면은 이게 대조군이죠. 여기서는 엔세이드겠죠. 여기서는 엔세이드고 근데 보통 컴파리즌을 한의학 쪽 SR에서는 안정하고 가요. 왜냐면은 약간 RCT 자체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얘네를 하나씩 추가하는 순간 조건을 하나씩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그런 걸 계속 만들다 보면은 기준에 맞는 RCT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준을 약간 최소한으로 잡는 편이에요. 아니게 그런 SR들 보시면은 거의 다 컴패리즌이랑 아웃컴을 딱히 명확하게 명시하는 논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없다고 명시를 하긴 하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정하는 논문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RCT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컴패리즌은 뭐 제한 없음, 아웃컴도 제한 없음 이런 식으로 정하고 가요.
여기서는 이제 결과 변수를 이런 식으로 정하긴 했는데 이거를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논문 어느 정도 정리되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그 팁장에는 제가 평가 도구가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크론병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크론병은 이제 CDAI라는 그 크론병 지수 점수가 있고 대표 점수가 있고 그럼 그거를 1차 변수로 들 수 있겠죠. 2차 변수를 이제 뭐 NRS를 측정했다던가 아니면 삶의 질을 측정했다던가 하면은 걔네를 이제 2차 변수로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변수랑 2차 변수는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보통 그냥 메인이랑 서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논문을 조사를 하셔야 나올 수 있는 그거여가지고 처음에는 보통 P하고 I만 정한 상태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T랑 S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따질 수가 없어요, 사실. 추적 관찰 기간은 거의 안 쓰고 사실상 그리고 관찰된 상태, 그러니까 의료기관 유형이나 내원 외래 이런 것도 한의학적 RCT에서는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죠.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서 모아가지고 대학병원 단일 대학병원에서만 하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 뭐 다기관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1차 병원들이랑 1차 의원들이랑 협업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TS는 안 하고 피코랑 SD까지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SD는 이제 연구 설계인데 SR을 해야 되니까 무작위 배송 연구를 대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또 이런 기준을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언어를 영어로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연구 대상자 수를 뭐 제한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찾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초록이라고 해서 그 논문 읽어보면 맨 앞에 앱스트랙 해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된 거 있잖아요. 그것만 발표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리고 또 결과가 많이 누락된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짜잘하게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거를 우선 짜보고 나서 뒤쪽에 이제 검색어 설정 나오는데 사실 피코를 짜는 거는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피코를 짜면 되는 건데 얘를 이제 검색어로 뽑아내는 과정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가지고 검색어를 뽑아내실 때는 비슷한 논문이나 아니면은 같은 주제의 논문이나 아니면 비슷한 주제의 논문을 참고해가지고 검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게 될 펀메드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은 엠베이스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 저널 뭐 4개 정도 그런 거 쓸 수도 있고 중국 저널도 쓸 수 있는데 걔네들은 제가 드린 강의 자료 파일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매뉴얼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펀메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SR들 좀 읽다 보면은 뭐 우리는 매드라인에서 검색을 했다 뭐 이런 논문들도 있어요. 근데 매드라인보다 펀메드가 조금 더 큰 범위고 보통 그냥 펀메드에서 많이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어디에서 검색하든 상관없는데 보통 펀메드에서 검색한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아주대 자료여서 이런 식으로 접속 방법 나와 있는데 그냥 그 인터넷으로 펀메드 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되고 제가 넘어가고 그러면은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검색하실 때 뭐 메쉬텀 써서 지금 미리 이렇게 검색해 보신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우리가 어떤 논문이 궁금하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쓰겠죠. 캔서를 써가지고 이제 암 관련 논문들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캔서를 써서 그냥 검색하는 거. 그러니까 메쉬텀 이런 이 펀메드에서의 펀메드가 정해놓은 용어가 메쉬텀이거든요. 그런 용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용어 이런 애들을 자연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검색할 때 자연어도 써야 되고 이 펀메드 메쉬텀도 써야 되고 이걸 복합적으로 잘 써야 그 검색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연어가 저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연산자 검색 이거는 이제 and or not 이거는 쉽죠?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문 검색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그냥 검색창에 브레스트 띄고 캔서를 치면은 브레스트도 검색이 되고 캔서도 검색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검색하게 되면 브레스트 캔서가 묶여서 검색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 괄호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레스트 캔서에 라디오 테라피나 체모테라피를 쓰는 걸 검색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었을 때 만약에 이걸 안 묶었다면은 좀 식이 이상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브레스트 캔서랑 라디오 테라피를 쓴 경우 또는 브레스트 캔서랑 체모테라피를 쓴 경우 이렇게 검색이 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잘 쓰진 않을 건데 절단 검색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별표나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달러 표시 있잖아요. 그거를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세 글자가 오든 네 글자가 오든 간에 뒤에 뭔가 있으면은 검색이 되는 그런 형태고, 그러니까 차일드 별표로 검색했을 때 차일드랑 칠드런이랑 차일드우드가 다 검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달러로 그러니까 달러를 세 개 썼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그러니까 달러를 세 개 이렇게 썼으면은 그 런만 검색이 되고 차일드나 차일드든 검색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잘 사용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필터는 많이 보셨죠? 근데 필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필터 적용이 안 된 애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필터로 검색하는 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넘기시면 될 것 같고, 그때 또 말씀드렸던 게 필드 태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브레스트 캔서 TI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타이틀에 브레스트 캔서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여기 아주 AD 이건데 이거는 그거거든요. affiliation. 그러니까 이게 아주대학 거여가지고 아주대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게 affiliation이 소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석대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석 AD 치면은 우석대학교 소속인 인물들이 쭉 나와요. 근데 막상 여기서 우리가 검색할 때 쓸만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타이틀이랑 아니면 타이틀 앱스트랙 이거 두 개밖에 없고, 타이틀에만 걸리게 하면은 너무 적으니까 타이틀이랑 앱스트랙에도 있는 거를 걸리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필드 태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레스트 캔서에 TIAB를 써서 검색하게 되면 타이틀이나 앱스트랙에 브레스트 캔서가 들어있는 논문들이 싹 검색이 돼요. 저거는 이제 검색어 쓸 때 자주 쓰시게 될 거니까 TIAB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렇게 조합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거는 뭐 크게 안 중요하고, 여기 보시면은 그 또 SR 논문 읽다 보면은 검색어를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문에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네. 어쨌든 그 이제 논문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그 검색어 쪽에 샵 1, 2, 3, 4, 5, 6 막 이렇게 있다가 그 이제 검색어로 우리는 샵 1 and 샵 6 or 샵 7을 썼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얘네를 그러니까 샵 1이 지금 되잖아요. 브레스트 캔서 앤 스미스고, 뭐샵 6은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뭐 브레스트 캔서 어쩌고일 거고 샵 7도 그런 거겠죠. 근데 이거를 쭉 거기에 적기에는 가독성이 떨어지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우리가 검색할 때도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 여기에 샵 1을 부여해가지고 그 부여된 애들로 이제 식을 만드는 뭐 그런 방법으로 많이 검색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약간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긴 전월 검색인데 이거는 필요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런 검색을 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주제를 잡고 피코 ST로 그 검색어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그 검색어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쪽은 건들 일은 없으실 거고, 여기는 지금 샌드투에서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넣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엔드노트를 사용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엔드노트가 유료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실제로 엔드노트보다 엑셀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활용하시는 것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럼 엑셀을 어떻게 뽑아야 되냐 했을 때
예를 들면은 하는지를 검색을 했을 때, 자, 세이브를 보면은 이거는 셀렉션이 지금 보면은 자, 이건 선택한 것만, 이거는 모든 결과. 그러니까 여기 96,000개의 모든 결과. 그리고 얘는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결과죠. 그래서 페이지에 몇 페이지씩, 몇 개씩 뜨게 하는 건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거의 안 쓰는 게 그냥 올 리절트 하면은 다 뽑히니까 이거는 거의 안 쓰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문제가 이렇게 개수가 너무 많아 버리면은 앞에 10,000개만 뽑혀요. 그러니까 10,000번째까지만 뽑히고 86,560개가 안 뽑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검색하는 검색어는 이렇게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올 일이 없어서 그거까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저장하느냐, CSV, 엑셀 파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서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저장할게요. 그래서 저장하면은 엑셀로 저 파일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했나? 네. 자, 뽑히게 되는데 이걸로 열렸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뽑히는데 보면은 PMID라는 게 있고 타이틀 여기 맨 위에가 이제 그거죠. 타이틀 그리고 저자 뭐 인용 첫 번째 일저자 그리고 어떤 저널에 실렸는지 출판 연도 언제 그 출판됐는지 뭐 PMC 아이디랑 뭐 이런 아이디 있는 들도 있고 DOI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이것들이 뭘 나타내냐 타이틀 같은 건 알겠는데 PMID 이런 건 뭘까 봤을 때 이제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제목이죠. 제목인데 홈메드 검색하다 보시면 여기 괄호가 붙은 게 있어요. 얘네들은 영어가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널이 파리에서 나온 저널이니까 뭐 프랑스 언어겠죠? 대충 봤을 때 예상을 해봤을 때 그래서 한국어로 쓰인 논문들도 거기서 검색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괄호가 붙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문들은 그 펀메드에서 원문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안 보긴 하는데 어쨌든 일단 저널이 그래서 이게 저널명이고 서지사항을 읽어보면 이제 2016년에 나왔고 2016년 1월에 나왔고 45권의 1호다.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이게 있고 DOI라는 게 있는데 DOI는 이 논문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그, 그 인터넷 창에다가 주소 창에 붙이면은 이 논문 페이지가 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이게 지금 비타민 D 메타볼리즘이라는 그런 논문이죠. 그러면 여기에 검색을 해보면 잘 안 뜨네. 영어로 된 거. 네. 그럼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DOI는 논문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랑 비슷한 게 PMID인데 이건 펀메드에서 이 논문에 부여한 번호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왜 중요하나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텍스트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석대가 연결되어 있는 도서관이 많지 않아서 국내는 구할 수 있는데 해외는 못 구하는 저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이게 비싸요. 논문 하나에 네, 좀 비싼데 어쨌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은 아까 DOI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죠. 그래서 검색하면은 이런 식으로 논문 원문이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 논문 제목을 이 논문 제목을 구글에 붙이거나 구글에 붙여서 PDF를 찾거나 아니면 구글 학술 정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구글 스칼라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오고 PDF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알려줘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서치 게이트라는 데를 가가지고 이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서치 게이트는 저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구글에 치면은 여기 보다 보면 여기 주소가 리서치 게이트인 데가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 이 저자들이 자기 파일을 올린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자기 파일을 올려놨죠. 그러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었죠. 첫 번째가 아까 SCI 허브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구글 스칼라에 검색해보는 거, 세 번째가 리서치 게이트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원문을 검색했는데 안 나온다. 그럼 그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래서 DOI가 그래서 중요하고 PMID는 사실 거의 안 쓰긴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이제 뒤에 레퍼런스 달 때 서지 정리 프로그램이라는 걸 쓰게 돼요. 그래서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저것도 로그인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DOI나 PMID만 붙여넣기 하고 그 검색을 시키면은 얘가 그게 뭔지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뭐 앱스트랙 있고 뭐 풀텍스트를 이제 판매대에서 풀텍스트를 제공해 준다면 여기 프리 아티클이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서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프리피엠시 아티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들어가서 둘 중에 아무나 누르면은 이렇게 아티클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거 PDF 누르면 다운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DOI를 다운받아서 서지 관리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 보다 보면은 뒤쪽에 레퍼런스라고 해가지고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뒤에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렇게 쭉 달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접 직접 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안 쳐도 되고 이 프로그램이랑 연동이 돼 있으면은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 넣고 싶다. 자, 일단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찾으면 이렇게 쭉 나와요. 자동으로 입력이 싹 돼요. 이거 내용이. 그럼 이거를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추가가 됐죠. 자, 그럼 이게 여기에도 연동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한번 추가했으니까 연동을 한번 다시 하고 자, 그러면 최근 거를 보면은 비타민 D 이게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데에 놓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인설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나중에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걸 다양한 스타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자동으로 계속 바뀌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이걸 위해서 DOI나 여기 보면 DOI나 PMID를 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PMID가 그럴 때 쓰인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은 뭐 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메시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메시텀은 지금 여기 펀메드 자체에서 만든 통제 어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논문을 투고할 때 논문에 키워드를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키워드를 메시텀 안에서만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캔서라고 보통 암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캔서는 자연어고 이게 메시텀으로 들어가면 네오플라즘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네오플라즘도 검색을 해야 되고 캔서도 검색을 해야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거를 5월로 묶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메시텀이고
얘는 그냥 자연하다를 표현하는 그런 이게 의미고 얘네 둘을 5월로 묶어서 검색을 하겠다 하면은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되게 자주 쓰이는 뭐 용어니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음, 어, 네, 어쨌든 네, 자주 쓰이는 용어니까 이게 메시텀이겠지 하고 검색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애가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검색해보고 충분히 걔네들을 잘 조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검색어를 짜가지고 검색한 다음에 엑셀로 뽑는 것까지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엑셀로 뽑아서 얘네를 어떻게 정리하냐 했을 때 보시면 보통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실제로 진행된 SR인데 보면은 페이션트를 지금 급성 상기도 감염이랑 감기로 잡았고 그 대상은 소아로 잡았죠. 그리고 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약이 됐고 C랑 오늘 아까 봤던 것처럼 제한 없음으로 했고 SD는 여기는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했어요. 이거는 SR을 하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SR이 사실 RCT 대상으로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어가지고 우리는 RCT 대상으로 할 거지만 메타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얘가 어떻게 보면 문헌고찰을 약간 리뷰에 나아간 방식 중에 하나인 거기 때문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스터디 디자인으로 설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는 이제 RCT도 들어가지만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그런 방식들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피코 SD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제가 드린 파일에 피코 SD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뭘 쓸 건지 정리하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폼메드랑 엠베이스를 썼고 이제 비영어로 CNKI 그 중국어 그리고 리스, 오아시스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국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오아시스는 꼭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한의학 그런 논문을 쓸 때. 왜냐면 이거는 한의학 논문만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오아시스는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선택은 나중에 저랑 같이 하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리고 여기에 코크란 리뷰하고 프로스페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일단 이거부터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펀메드에서 아까 이분은 지금 메시텀을 딱히 사용하지 않으셨고 커먼콜드랑 그러니까 상기도 감염 그리고 커먼콜드 이거 그냥 감기 이게 타이틀에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타이틀에 들어가고 그리고 허벌 메디슨이나 허브가 타이틀이나 앱스트랙에 들어가는 그런 논문을 선택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 아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얘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로 제한을 했네요. CNKI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로 검색하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게 감모죠. 감기랑 여기 뭐 상기도 감염이겠고 앤드 중약이랑 탕인가? 탕산전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걸리게 해서 하는 거고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명에 감기가 들어가고 논문명에 상기도 감염이 들어가는 걸로 검색하고 오아시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저널이 국내 데이터베이스들이 검색식이 잘 안 먹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오아시스는 제가 알기로 엔드나 5월이 안 먹히거든요. 그 2년 전까지만 해도 안 먹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잘 안 먹혔어가지고 문의했는데 그런 기능이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해서 네, 그래서 리스랑 오아시스 쪽은 조금 더 노가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어를 정리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검색했더니 뭐 이런 애들이 나왔다. 그걸 이제 엑셀에 쭉 뽑아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리스는 아까 그렇게 검색해서 106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 해당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옆에 영어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코크란 리뷰랑 프로스페로는 왜 나와 있냐 했을 때 일단 코크란 리뷰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코크란은 코크란은 그 되게 잘 갖춰진
공식적인 S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만약에 우리가 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이미 진행이 돼 있다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RCT는 없고 그냥 SR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SR들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코크란 리뷰에서 검색했던 거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검색을 한 거죠. 리뷰 레지스트레이션을 위해서 검색을 한 거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게, 사실 이쪽을 더 많이 참고하긴 하는데 프로스페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중에 그때 그 시험 기간 중에 무슨 주제를 하나 찾아줬었는데 시험 끝나고 다시 확인했더니 갑자기 SR이 나왔던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중국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중국 누가 우리가 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SR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중복 작업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사전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됐다고 뜨고 번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번호를 이제 논문 게재하는 곳에서도 보통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비타민 D를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딱히 그런 통제가 없이 그냥 자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타민 D를 쳤을 때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럼 등록이 언제 됐고 타이틀이 뭔지, 그러니까 뭘 주제로 하는지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이거 상태도 나오고 그럼 지금 리뷰 중이다. 리뷰는 끝났는데 뭐 실리지 않았다. 아니면 작성 중이다. 이런 애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애면은 쓰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1446개가 나왔는데 얘를 비타민 D랑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팟캐스트 여기는 95개가 나오네. 안들 안 보였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여기 뭔가 엔드 같은 게 생략이 된 것 같은데 뭐나 엔드가 생략이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어쨌든 아니면 이렇게 검색하고 어퍼를 따로 검색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미리 지금 얘네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보다 더 먼저 등록해서 진행하고 있는 애들이 있나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도 여기에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지스터를 하면 되고 레지스터를 하게 되면 이제 잘못 눌렀다. 꽤 많은 걸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틀부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건지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이름이랑 뭐 펀딩은 누가 해주고 그리고 이 리뷰의 그 주제가 뭔지 그래서 어디서 찾을 건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우리가 메인 주제가 뭐고 티코 그대로 나오죠. 파티시먼트랑 인터벤션이랑 오퍼레이터 그리고 어떤 스터디 타입을 넣을 건지가 SD였죠. 메인 아웃컴이랑 에디셔널 아웃컴 추가할 거고 데이터를 어떻게 뽑을 거고 ROB 평가랑 뭐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건지 메타 분석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주제는 이게 주제고 이 많은 것들 중에 이게 주제고 언어는 영어고 국가는 여기서 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온고잉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퍼블리시도 됐고 끝났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로스페로를 등록을 하시고 보통 SR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설명 나왔지? 그래서 저걸 통해서 이제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SR 진행하게 되고 엑셀을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 엑셀 뽑는 방식은 이제 국내는 제가 따로 알려드려야 할 것 같긴 한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린 파일에 들어있으니까 그거 사용해서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 뽑아가지고 여기서 해당되는 논문을 골라냈잖아요. 아까도 뭐 리스에서 180 몇 개가 검색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았고 뭐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논문들을 1차로 분류하면은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저기 템플릿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주제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거의 비슷해서 일단 번호 매기고요. 번호 매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왔는지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펀메드에서 왔으면 펀메드의 1번, 펀메드의 2번 이렇게 쓰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랑 번호랑 일저자 그리고 이 출판 연도 그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국가에서 나왔는지 어떤 환경에 쓰였는지 스터디 디자인은 어떤 건지 뭐 에임 이런 건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토탈 샘플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리고 인터벤션을 어떤 걸로 했는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HM이 허벌 메디슨일 거고 CN이 뭘까? CN 뭔지 모르겠네. 네. EX는 아마도 그 제재 이런 쪽일 거고 AQEX 제재가 아닌가? 어쨌든 AQ는 이제 침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제 자체가 되게 포괄적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질환도 정해져 있고 주제도 그 질환도 정해져 있고 중재, 그러니까 치료 방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터디 에임이나 뭐 인터벤션 모드 이런 게 별로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대충 어떤 연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적어준 다음에 치료군하고 대조군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뭐 감기에 이게 뭐지 우평풍산을 썼다는 거예요. 에이즈는 이게 평균으로 나온 데도 있고 이게 그냥 단독으로 나온 데도 있고 이러는데 보통 평균 아니면 범위여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필요하다면 이제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중재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네를 하루에 몇 번 먹였고 몇 그램씩 먹였고 이런 것까지 적긴 합니다. 여기는 좀 크게 간단하게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비교군 봤더니 똑같이 감기 환자한테 치료를 안 하고 4달 동안 지켜봤고 나이대도 역시 비슷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여기서 response rate, 뭐 응답률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중국 논문이 응답률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데 어쨌든 보통 이제 논문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결과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당, 식후 2시간 후 혈당이랑 그 혈압이랑 몸무게 BMI를 측정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adverse event, 그러니까 부작용은 NR이었고 컨클루전이 이러는데 컨클루전도 보통 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시겠죠? 이제 아웃컴에 따라서 리절트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혈당 같은 경우에 이제 1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뭔 느낌인지 알 거고 이제 NR이랑 NA가 나오거든요. 이거 두 개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NA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 존재 자체를 안 하는 거.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비교군이 이렇게 두 개인 애들도 있고 하나인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없는 애들은 NA로 쭉 표시가 됐죠. 근데 비교군이 하나인 애들은 여기 비교군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NA가 됐고 그리고 그러면은 NR은 뭐냐? NR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보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 쓴 사람이 보고를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NA는 그냥 없는 거고 NR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고가 안 돼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는 NA랑 똑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NR이랑 NA가 약간 공식적인 표현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실제로 표 정리하실 때 저 두 가지를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대상이 되는 논문이 예를 들면은 30개면은 여러분이 지금 세 명씩 있는 거니까 조별로 3명씩 있는 거니까 30개면은 한 논문을 최소 2명이 검토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 명이 10개 정리하면은 한두 개는 꼭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최소 2명이 이제 교차 검증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잘 분배를 해서 개수를 잘 분배해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 실제로 SR도 최소한 2명 이상의 연구자가 진행을 해야 SR이 성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저 위에 카테고리 뽑는 거는 뭐 저랑 상의하셔서 같이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정리하는 것까지 대충 설명드렸고, 그 뭐 검색어를 실제로 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랑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주제를 완전히 선정해서 피코 SD, 아까 피코 SD 설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검색어 설정하는 거 정도까지, 검색어 설정해서 검색해서 엑셀로 뽑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엑셀로 뽑는 과정까지는 되게 간단한데 그 이유가 약간 생각보다 복잡해서, 그래서 그것까지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엑셀로 뽑아서 이제 아까 그 파일처럼 정리하는 거, 여기 소화감기 엑셀 오버뷰 있죠? 이 파일처럼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옆에 숫자는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코크런 리스, CNKI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정리해서 이 파일이 하나 나오는 게 이번 주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릴 건 여기까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